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카카오뱅크는 외화 충전 및 결제 서비스 핀테크 스타트업인 트래블월렛과 손잡고 카카오뱅크의 외화 서비스 확장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달 초 수출액이 조업 일수 감소 등의 여파로 지난해보다 13% 이상 감소했습니다. 하지만 반도체 수출은 20%대 성장을 기록하는 등 견조한 회복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이달 초 수출액이 감소한 것은 조업 일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5일 적었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전 세계 무역량 중 5분의 1을 책임지는 수에즈 운하와 파나마 운하에서 사상 초유의 동시 마비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글로벌 경제에 비상신호가 떴습니다. 세계 무역의 80%를 담당하는 바닷길 곳곳이 막히면서 피해는 눈덩이처럼 커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자, 시장은 또 조정받으면 또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네, 베스트 트레이딩맨 2부 주식콜콜, 저는 진행의 김혜연입니다. 네, 저는 이정수 전문가입니다. 전문가님, 오늘 우리 시장이 마치 전문가님 타이처럼 혼조세를 좀 보였는데 네. 오늘 장 어떻게 보셨을까요? 일단 IT 섹터가 좀 빠졌죠. 오늘 빠지긴 했는데 뭐 다 빠진 건 아니고 일부 종목도 가는 애들도 있었습니다. 일단은 조정받으면 IT는 사야 된다고 보고요. 그 외에 테마주들은 또 잘 움직이고 있어요. 그래서 시장도 그렇게 크게는 빠지지 않았는데 제가 오늘 오랜만에 빨간색, 파란색 넥타이를 메고 왔지만 장이 그렇고 나빠서 그런 거는 아닙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따가 시장 얘기할 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장이 혼조세를 보이다 보니까 갖고 있는 종목 중에 고민되는 종목 있다 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습니다. 저희 잠시 후에 종목 상담 진행할 예정이니까요. 상담 접수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화 02-3153-2611,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문자 받는 번호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3가지 적어서 남겨주시면 접수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주저하지 마시고 많은 참여 남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베스트 트레이딩맨 2부 주식콜콜 지금 시작합니다. 우리 이정수 전문가님과 이제 자세하게 우리 시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먼저 나눠볼 텐데, 사실 이정수 전문가님과 진작에 좀 함께 하신 분들이라면 오늘 이 같은 조정장을 또 기회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셨을 것 같고요. 테마주들이 기승을 보였는데 사실 전문가님께서는 방산주 이야기도 언제나 좀 좋게 전망해 주셨잖아요. 사실 전문가님 종목들은 다 나쁘지 않아요. 흐름이 오히려 좋습니다. 종목들 이야기도 한번 짚어주시죠. 네, 시장도 나쁘지 않아요, 사실. 시장도 나쁘지 않고 지수도 많이 안 빠지고 있습니다. 시장이 강한데 근데 여러분들은 마음이 굉장히 얼어 있을 거예요. 그리고 배신감도 많이 느끼죠. 왜냐하면 분명히 시장은 우리나라 시장 많이 안 빠지고 있고 강한 건 맞아요. 근데 옆에 있는 애들이 너무 잘 강하게 움직이죠. 심지어 오늘 하도 뉴스에 지금 막 도배가 돼 있는 코인 얘기들, 코인도 지금 1억 넘어갔다가 난리를 치고 있는데 코스피, 자, 한번 우리나라 시장 한번 보겠습니다.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이 아마 화가 좀 날 거예요. 비트코인 지금 뭐 1억이 넘어가니 어쩌느니. 우리나라 코스피, 코스닥은 안 그러거든요. 그렇죠? 삼성전자도 마찬가지고 미국 시장도 잘 움직여주고 있고 이러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만 이렇게 정체되어 있으니까. 근데 다시 얘기하지만 지금 급락이 나온 게 아닙니다. 코스피가 이렇게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삼성전자가 그렇게 빠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삼성전자 떨어지고 있지는 않은데 안 움직이니까 지금 일단 재미도 없고 뭐 화도 나는 상황이 이게 되겠죠. 자, 일단은 제가 오늘 파란색, 빨간색을 메고 나오는 이유는 그러니까 지금 당장 막 이게 조정받았다고 들어갔다가는 지루할 것 같아서 제가 조만간 또 다시 빨간색 넥타이를 메고 나올 텐데 이건 다시 매수의 시그널. 그러니까 방송 처음 보시는 분들은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저는 시장은 원래 잘 맞춥니다. 그래서 장이
박살날 것 같으면 파란색 넥타이를 메고 나와서 현금화라고 얘기를 하거나 아니면 조정일 때에서는 파란색 넥타이를 메고 오고 그다음에 조정을 받더라도 조정이 세지 않을 것 같으면 그래도 빨간색 넥타이 내지는 이제 조정받고 올라갈 때서 빨간색 넥타이를 메고 나오고 뭐 이랬던 경우들이 수년 동안 있었어요. 그래서 여태까지 그렇게 맞춰 왔었고 근데 지금 빨간색 파란색 넥타이를 메고 나온 거는 오늘 일본 시장이 오늘 오랜만에 좀 빠졌죠. 일본 시장 오랜만에 좀 빠졌고 그리고 이게 며칠 동안 여기서 정체가 될지를 좀 두고 봐야 되고 만약에 한 번 더 빠질 수도 있고 그럼 타이밍을 좀 더 늦춰서 매수 타이밍을 잡아야 됩니다. 해외 시장이 빠르게 반등을 주지 않으면 그래서 지금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어제 이렇게 빠졌는데 뭐 설마 아니 뭐 이렇게 급락은 안 하겠지만 여기서 주춤주춤 거리면서 살살살 빠지게 되면 일단은 다음 주에 있을 18일 날에 GTC 엔비디아 2024가 있고요. 컨퍼런스. 그리고 20날에서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실적 발표가 있고요. 그다음에 26일 날에서는 맵논 반도체 학술회가 있고 2024. 그래서 거기에 맞춰 가지고 조정받았다가 그쯤에서 그러니까 다음 주와 다다음 주. 저는 그래서 시장의 조정이 뭐 이게 뭐 심각한 건 아닌데 세게 받으면 한 2주 길면 2주, 짧으면 뭐 내일도 바로 돌릴 수도 있습니다. 근데 글로벌 시장이 강하게 움직여줘야 돼요. 근데 느낌상으로는 그렇게 강하게 움직일 느낌이 안 들니까 그래서 이번 주 내에서는 조정이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 일단은 그렇게 예상만 하고 갑니다. 어쨌든 해외 시장과 글로벌 시장이 지금 그렇게 신통방통하게 움직여주질 않으니까 마음 급하게 오늘 반도체주 확 빠졌잖아요. 5% 6% 빠졌다고 확 들어갔다가 물려가지고 일주일 동안 빠져버리게 되면 또 그것도 난감합니다. 지금 싸게 종목들이 내려와주고 있는데 얘네들이 언제 바닥을 치고 움직일 건지 글로벌 시장을 바로미터로 해놓고 갑자기 미국 시장이 반등이 세게 나온다. 일본 시장이 갑자기 반등이 세게 나온다. 그게 내일 나온다. 내일 사면 돼요. 모레 나온다. 모레 사면 됩니다. 근데 내일과 모레 나올 줄 알았는데 안 나오네. 그럼 여러분들 황당하단 말이에요. 그럼 종목들이 자꾸 빠져요. 5%씩 맨날 빠져요. 4일 빠지면은 5%씩 4번 빠지면 20% 빠지죠. 그러니까 그럴 때에서 황당하지 말라고 지금은 약간 마음을 내려놓고 어차피 사긴 사야 돼요. IT주들을. 사긴 사야 되는데 조정 시 분할 매수를 하든가 아니면은 기다렸다가 해외 시장이 반등을 줄 때 IT를 하면 됩니다. 그리고 IT주 조정을 받으니까 방산주 잘 가죠. 방산주 잘 가고 그다음에 일부 뭐 암학회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뭐 그것도 움직이고 아니면은 지금 비만 치료제 때문에 지금 뭐 상한가 간 애들도 있고 일부 제약주도 잘 가지만 초전도체 관련주도 지금 다시 움직여주고 있고 거기다가 원전 테마주들도 잘 움직여주고 있고 그래서 테마주들도 움직임들이 좋은데 테마주들은 그냥 짧게만 보세요. 왜냐면은 결국은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은 IT입니다. 뭐 왜 IT를 해야 되는지는 또 조만간에 또다시 강하게 움직이면 그래 역시 IT를 했었어야 되는구나 라고 느끼게 뻔할 거기 때문에 그래서 IT가 조정받을 때 여러분들한테 가장 안전한 종목으로 얘기를 해드릴 거고요. 그리고 최근에 급등했던 종목들도 다 IT였는데 그 몇몇 종목들을 먼저 좀 살펴보자면 다 적어온 거는 아니고 그래도 여러분들한테 그동안 왜냐면 지금 40% 이하짜리 수익 난 것들은 사실 뭐 이렇게 너무 종목이 많아서 있어요. 뭐 이수페타시스 최근에 들어가자마자 43%인가 수익이 났던 거하고 한미반도체 들어가자마자 43% 났는데 불기둥 레이더 종목하고 그다음에 급등한 몇몇 종목들 보면은 뭐 100% 200% 올라간 게 많아서 그냥 빼버렸습니다. 다 설명하면은 아마 30분 동안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아서 그만큼 지금 불기둥 레이더 종목에서는 30% 40% 수익 난 종목이 되게 많아요. 진짜인지 아닌지 궁금하면 제가 내일 한번 뽑아올까요? 30분 동안 설명 하면 여러분들도 그게 그런 종목이 그런 게 있었구나. 그러니까 하여튼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특별히 좀 많이 올라간 종목들 중에서 일단 무거운 종목 일단 하이닉스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자, SK 하이닉스 사실 이것도 그냥 넘겨도 될 그러니까 수익률은 뭐 40%가 적은 건 아니지만 대형주축으로는 많은 거라서 뽑아왔는데요. 이런 애들이 조정받으면은 그러니까 조정을 적당히 받아야 돼요. 만약 조정을 받으면 이게 세게 받으면 시장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세게 받으면 안 되고 적당히는 받을 수 있어요. 15만 원, 14만 원까지 괜찮습니다. 근데 그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 코인은 계속 올라가는데 미국 시장 계속 올라가는데 한국 시장만 계속 땅굴 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여기를 깨면 안 돼요. 14만 원 이하로 깨졌을 때에서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래서 만약에 보유자의 영역에 있던 사람들은 14만 원이 깨지면 일단 버려야겠죠. 깨지면 좀 버릴 준비를 해야 되는데 뭐 웬만하면 안 깨질 거고 그래서 차익실을 한번 해야 되는 거고 지금은 그냥 보유자의 영역이고요. 일단 추세는 뭐 이렇게 그든 횡으로 그든 잘 유지가 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한미반도체, SK하이닉스 둘 다 대장에 있는 그러니까 대장으로서의 가는 역할을 하고 있어서 얘들이 무너지게 되면 코스피도 이렇게 차트가 이렇게 생기진 않을 거고 저게 깨지면 2,500, 2,400으로 깨질 텐데 어쨌든 지금 얘기는 다 쓸데없는 얘기들 그렇게 안 봅니다. 그래서 하이닉스가 무너지거나 뭐 코스피가 무너지는 정도의 시장의 흐름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얘기들은 그냥 흘려 들으시고 그냥 보유자의 영역에 있는 정도의 종목이고 조정받으면 뭐 세게 조정받으면 뭐 15만 원? 뭐 이 정도까지는 생각을 하고는 있지만 어쨌든 조정받았다가 다시 올라갈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증권사에서도 뭐 20만 원, 21만 원 목표 가격 상향했던 부분들도 있고 그래서 어쨌든 아직까지는 강합니다. 그래서 결론은 하이닉스는 현재로서도 굉장히 강한 흐름을 유지해주고 있는 게 맞다. 그래서 쉽게 꺾이지 않을 것 같다. 그래서 보유자의 영역에 있지만 신규 매수할 거면 얘보다는 차라리 지금 조정받고 있는 반도 장비주 쪽에서 선택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다음은 제주반도체인데요. 다시 올라갈 겁니다. 모양도 뭐 지금 계속 모양 잡고 있는데 일단 62선 찍고 올라가라는지 쉽게는 안 깨네요. 뭐 특징적으로는 거래가 마르고 있죠. 얘도 마찬가지 보유자의 영역이고요. 다시 한 번 더 올라갈 겁니다. 그러고 보면은 비트코인도 고점에서 오르락 내리락 그러다 결국 1억 찍었죠. 뭐 이런 애들 다 비슷해요. 다시 고가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은 종목. 그래서 보유자의 영역에 있지만 신규 매수는 만약에 이거를 여기서 단타를 치겠다 그러면 여기 저점 22,400원이 깨지면 칼 손절을 해야 됩니다. 그거 손절 안 하면 5,000원으로 떨어지면 마이너스 75% 각오하겠다는 것과 똑같아요. 그래서 저는 초보자들은 신규 매수도 얼씬도 안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 여기 진짜 깨지고 나서 이렇게 진짜 떨어지면 어떡합니까?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산이 높으면 골도 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보자들은 신규 매수를 할 때에서 손절 못할 것 같으면 아예 접근을 안 하는 게 좋고요. 이거를 정말로 지킬 수 있다. 그러면은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내려올 때 공략을 했다가 깨지면 손절하고 안 깨지면 그러면은 20% 30%가 또 잘 나올 수 있는 그런 종목이 된다. 그래서 이건 어쨌든 보유자 영역에 있지만 저는 다시 올라갈 수 있는 종목으로 보입니다. 자, 다음은 LIG 넥스원. LIG 넥스원. 일단 방산주들이 올해 이제 실적도 좋다고 하고 그다음에 이제 14일 날에 이제 사우디 국방 차관이 우리나라에 옵니다. 또다시 무기 수출에 대한 얘기가 논의가 될 수 있다라는 그 소식 때문에 안 그래도 수출입은행 그것도 제한도 풀렸고 실적도 계속 좋게 내다보고 있고 뭐 올해 내년 내후년 뭐 계속 수출에 대한 얘기들 그래서 국방비 증가에 대한 얘기들 그다음에 미 대선의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11월 달이 돼봐야 알겠지만 트럼프가 만약에 된다라 그러면은 동맹국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에다가 엄청나게 국방비를 많이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라 그러죠. 그러면은 그거를 해결하려면 지금 뭐 전 세계에 지금 돈이 남아도는 지금 상황이 아닙니다. 미국은 뭐 지금 돈이 남아돌지 몰라도 잘 살고 있는지 몰라도 다른 나라들은 그렇게 상황들이 좋지 않거든요.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무기를 이제 파는 입장인 거고 다른 나라 유럽들이라든지 이런 애들은 이제 미국의 비호를 바탕으로 해서 동맹과 협력으로 인해서 많은 혜택을 받았는데 이제 청구서를 이제 날리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뭐 그럼 우리도 그냥 자주국방 할래 하고 바뀔 수 있겠죠. 그럼 무기를 사야 되는데 미국의 무기는 비쌉니다. 우리나라 무기가 많이 팔릴 수 있다. 뭐 그런 논리로 지금 이제 방산주들도 트럼프 후보가 되게 되면은 방산주가 많이 가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논리로 이제 뭐 움직이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동의합니다. 지금 그럴 수 있다고 봐요. 어쨌든 방산은 작년도서부터 꽃을 피기 시작해서
계속 갑니다. 그래서 계속 갈 것 같아서 저번에 제가 상담을 했었던 게 LIG 넥스원이었는지 한국항공우주였는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제가 100만 원 간다고 하는 게 하나 있을 거예요. 뭐 개나 얘나 쟤나 어쨌든 저는 방산주의 패러다임이 바뀌었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계속 좋다고 봅니다. 근데 그렇다고 100만 원 간다고 이거를 여기서 사지는 마시고 그만큼 좋게 본다는 뜻이고요. 어쨌든 9만 원에서 얘기했던 건데 112% 올라갔습니다. 하여튼 방산주 좋아요. 조정받으면 또 갑니다. 근데 신규 매수는 사고 싶으면 9만 원에 사세요. 9만 원에서. 그래서 떠 있는 상태에서 사지 마시고 내려올 때 공략을 하시고요. 어쨌든 9만 원을 추천했던 LIG 넥스원. 자, 다음은 HLB. HLB 그룹주인데 사실 HLB는 저의 예상을 넘어서서 지금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식이라는 게 상식 밖으로 막 움직이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 지금 엄청 많이 갔거든요. 이거 역사적인 신고점일걸요? 그렇죠? 이미 역사적인 신고점 여기 보면 이거 400원짜리였고 요때 2017년도만 하더라도 여기가 5,000원, 4,000원대였습니다. 3,000원대네. 3,000원대에서 놀았던 애가 지금 11만 원 가 있으니 그래서 너무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이거는 일단은 뭐 예측이 이제는 불가한 영역으로 갔어요. 그냥 세력들이 자기네들이 그냥 땡겨 올리는 거죠. 어쨌든 자기네들은 가지고 있고 뭐 간암 치료제가 뭔가 그게 뭐 미국에 뭐 팔리니 안 팔리니 뭐 그게 실적이 되는지 안 되는지 뭐 어쨌든 간에 자기네들 띄우겠다고 하니까 열심히 올라가고 있는 중인데 얘 때문에 그래서 HLB 테라퓨틱스도 잘 가고 바이오스텍도 잘 가고 HLB 제약인가 뭐 걔도 잘 가고 뭐 얘 때문에 다 잘 가고 있는 중이죠. 그래서 지금 거래량이라든지 지금 패턴을 봐서는 계속 가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움직이면 이미 역사적인 신고점이고요. 이거 세력들이 자기네들이 차트를 만들어 가기 때문에 이렇게 움직이면 뭐 20만 원도 가고 30만 원 가고 이거는 자기 맘대로입니다. 엿장수 맘대로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세력들 맘대로예요. 이미 신고점을 갖고 말도 안 되게 올라갔기 때문에 얘네들이 뭐 20만 원 가고 싶으면 20만 원 가는 거고 30만 원 가고 싶으면 30만 원 가는 거라서 만약에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은 이제는 뭐 여기 뭐 8만 원 안 깨지면 그냥 내버려 두면 됩니다. 8만 원 안 깨지면 내버려 두면 되고 불안하면 조금씩 팔리면서 가면 되고요. 이미 수익률은 154%인데 다시 얘기하지만 이런 식으로 움직이게 되면 올라가는 게 자기들 맘이라서 뭐 이제 뭐 200% 올라가든 300% 올라가든 사실 주식이 그런 게 좀 무섭죠. 그래서 나중에 올라가다가 이제 정말 큰 이슈가 터져가지고 개인 투자자들이 안 되겠다. 이거 이제 안 사면 안 되겠다. 그러면 이제 그때가 고점이 됩니다. 항상 그랬으니까 어쨌든 더 가겠죠 뭐. 자, 다음은 HLB 테라피틱스고요. HLB는 이전에 고점이 있어가지고 좀 부담이 된다고 했지만 얘들은 고점이 아직 멀어요. 멀기도 하고 HLB가 너무 잘 가고 있기 때문에 이거 봐봐요. 이거 봐봐요. 이거는 여기 있잖아요. 그러면 HLB로 따지게 되면 얘도 여기를 돌파를 해야 된다는 거죠. 목표치가 큽니다. 그래서 101.5%고요. HLB로 봐서는 12,000원, 15,000원까지도 충분히 갈 수 있을 것 같고 뭐 걔만큼 따라간다 그러면 여기 26,000원도 가는 건데 이 얘기 듣고 지금 사시면 안 되고 그냥 보유자의 영역에 있다. 만약에 이거를 지금 사고 싶으면은 최소한 7,000원, 안전하게는 5,000원, 4,000원 일로 내려올 때 사는 게 안전하겠습니다. 근데 일로 내려오느냐? 그럴 일은 없을 것 같다. HLB 때문에. HLB가 급락을 해야 4,000원 내려오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이쪽으로 내려갈 가능성은 일단 제로에 가까운데 HLB가 하한가 맞거나 쭉 빠지면은 가능성은 커지겠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보유자 영역이라는 뜻을 이렇게 길게 얘기한 거니까 절대로 지금 위치에서 이게 뭐 올라간 게 별로 없어서 뭐 26,000원을 가느니 이런 얘기에 제 얘기에 그거에 또 욕심이 생겨가지고 들어간 일은 절대로 없어야 됩니다. 자, 다음은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인데요. 전고체 배터리 관련주 쪽으로 해서 여기서도 자주 몇 번 소개시켜드렸던 종목인데 계속 추세를 타면서 움직여요. 그리고 전고체 배터리 이슈가 아직 계속 괜찮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수급이 좋고요. 거래량도 괜찮고 전해질 관련주들은 많이 했죠. 많이 해먹었죠. 2년, 3년 동안 많이 올라갔고 전고체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죠. 그러면은 올해 내내 전고체 이슈로 해서 신고점도 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130%나 올라왔는데 이거 추천한 지 얼마 안 됐어요. 지금 2달이 안 됐습니다. 2달도 안 됐는데 벌써 130% 올라왔는데 계속 가는 애들은 계속 가고 뭐 장의 흐름도 나쁘지도 않고 물론 IT를 더는 저 좋게 보지만 수익률이 꼭 IT가 많이 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작전주들, 세력주들이 더 많이 날 수도 있는데
시가총액이 작은 것도 아닌데도 상당히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신고점도 돌파도 충분히 가능하다. 왜? 수급이 좋잖아요. 기관하고 외국인들이 자꾸 사잖아요. 개인들은 안 사고. 그러니까 가만 보면 개인 투자자들이 자꾸 던지거나 외면하고 있는 종목들 중에서 가는 애들이 꽤 많이 나온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어쨌든 시장은 뭐 지금 뭐 애매하게 움직이지만 나쁜 거는 절대로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렇게 종목까지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네, 지금 우리 시장은 그동안 좀 관심 갖고 지켜봤었던 IT 종목들이 내려오길 기다리면서 저가 매수 타이밍을 좀 노려봐야 되는 시기인 것 같은데요. 자, 이럴 때 어떤 종목을 좀 지켜봐야 될지 또 매수 타이밍을 언제로 잡아봐야 될지 고민된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톡방 열려 있으니까 입장하시고 이정수 전문가님과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자 받는 번호 샵 0082번으로 이정수 이름 석자 적어서 보내주셔도 되고요. 하단에 나오고 있는 이 QR코드 스캔하시면 바로 입장도 가능하니까 들어오셔서 더 자세한 시장 이야기 들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는 저희 종목 상담 진행해 볼 텐데요. 상담 접수하시는 방법은요. 전화 02-3253-2611, 2612번으로 전화 주시면 상담 접수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주저하지 마시고 많은 참여 남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첫 번째 상담부터 만나볼 텐데 첫 번째 상담 전화 연결되어 있고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네, HPSP입니다. 네, HPSP 매수가랑 비중은 어떻게 되실까요? 예, 55,300원에 20%입니다. 네, 55,300원에 20% 비중이신데 오늘 종가를 보니까 53,900원입니다. 지금 매수가 소폭 좀 이탈을 했는데요. 자, 이 종목 저희가 어떻게 좀 전략을 세워봐야 될까요, 전문가님? 그래요. 한번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정수 전문가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네, 자 HPSP는 제가 작년 7월달, 8월달에 고점에 했을 때 아침에 실전 매매 정세 추천했을 때 저의 참 발언을 한 게 있는데 사람들한테 물리라고 줬거든요. 물려봐라 하고 준 거예요. 왜냐면 물려도 저는 자신 있게 수익 낼 수 있는 반도체 장비로 봤기 때문에. 자, 근데 지금 사신 자리는 이제 최근에 사셨나 봐요, 근데? 예, 일주일 됐습니다. 일주일 정도 되셨고. 일단 차트는 강해요. 자, 근데 제가 추천했던 자리도 강한 자리였었어요. 얘는 계속 강한 흐름을 보입니다. 재작년 2023년도 1월 달서부터 바닥에도 놀다가 갑자기 3월 달서부터 들어올리기 시작하는데 이때 당시 저는 이거를 추천하지 못했고 오히려 많이 올라간 상태에서 130%가 올라간 상태에서도 이때 7월 달, 8월 달에 사람들한테 방송에서 추천할 때 제가 뭐 사람들 약 올리는 거는 아니고 물려도 된다. 물려봐라. 물리다 보면 이런 데서 수익 난다 해서 진짜로 물렸어요. 물려갖고 사람들이 19% 깨졌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수익이 난 게 지금 최근에 70 몇 프로 수익 났다고 자랑했던 종목 중에 하나였어요. 근데 지금도 이거는 흐름이 강해요. 그래서 조정을 받으면 사면 웬만하면 먹을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조정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폭이 이렇게 있다라 그러면 이런 자리에서 사면, 그러니까 밑에서 이런 자리에 사면은 먹을 폭이 좀 생기는데 아무리 좋아도 이렇게 고점에 사면은 먹을 폭이 굉장히 줄어들기 때문에 물론 시간이 지나면 이게 이렇게 가면은 이제 폭이 이렇게 커지기는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재미를 보려면 조정을 받을 때 사야 돼요. 그러면 지금 조정받는 그 폭이 지금 61선과 전저점 자리까지 요거를 생각을 하고 조금 더 늦춰가지고 샀으면 더 좋았을 텐데 왜냐면 지금 이게 저항대로 올라오면 6만 원하고 6만 3천 원대가 단기적인 매도 저항 자리거든요. 지금 딱 중간에 산 거예요. 5만 5천 원대 샀으니까. 그러니까 막 엄청 비싸게 산 건 아닌데 조금 아쉽죠. 예. 조금 더 밑에서 여기서 눌릴 때. 왜냐면 이전에 전저점 자리다. 여기가 지금 5만 1천 원 자리니까 5만 1천 원만 해도 벌써 차이가 8% 9%가 나거든요. 5만 원에서 4천 원 차이면은 8% 정도는 수익률 차이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8% 수익이 작지 않잖아요. 작나요? 크죠? 크죠. 그러니까 큽니다. 그게 좀 아쉬운 거예요. 조금 더 싸게 살 수 있었는데 왜냐면 이게 5만 1천 원까지만 내려왔다 올라가면 좀 덜 아쉬운데 이게 4만 5천 원까지 내려오게 되면 그때서부터 등에서 땀이 납니다. 왜냐면 이 8% 차이가 아니고 4만 5천 원에서 6만 원 가면은 30% 먹을 수 있는 건데. 그러니까 그런 차이가 조금 아쉽다는 거지. 종목 선택은 나쁘지 않았다. 조금 더 싸게 샀었어야 돼. 그래서 모든 종목은 시장의 기인에서 움직이는데 지금 시장이
약간 조금 밀릴지도 몰라요. 그래도 나쁘지는 않다 그랬으니까 추가 매수를 더 해볼 수 있으면은 만약에 62선을 깨지거나 전저점으로 내려오게 되면 더 사시면 되고 지금은 산 건 어쩔 수 없잖아요, 그렇죠? 나쁘지도 예. 않고 종목이 그냥 내버려 두세요. 왜냐면은 이게 깨질지 안 깨질지는 그건 미국 시장을 봐야 하는 거고 만약 미국 시장으로 반등 나오거나 내일 반등 나오게 되면은 얘네들도 빠지다 말다 다시 6만 원 올라갈 수 있으니까 굳이 손절은 필요는 없다. 대신에 미국 시장의 반등과 일본 시장의 반등을 보면서 타이밍을 좀 더 추가 매수를 어디서 더 할까 이런 부분만 잘 고민을 하면서 더 빠진다고 뭐 그렇게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추가 매수는 5만 원 정도 접근하면 할까요? 미국장이 반등이 나오면 그러니까 내일이라 반등 나오면 내일 그냥 사면 돼요. 근데 내일 빠지면 사봤자 어차피 빠질 텐데 뭐하러 사요, 그렇죠? 모레 빠지면 사봤자 어차피 뭐 만약에 이게 뭐 이번 주 금요일 날에 시장이 빠져 내가 4만 원 내려가요. 살 필요 없어요. 더 빠집니다. 만약에 15,000원까지 떨어졌어요. 근데 다음 주도 계속 떨어져요. 살 필요 없어요. 10,000원까지 떨어집니다. 5,000원까지 떨어져요. 그러니까 미국장이 떨어지게 되면 그냥 뭐 밑에서 싸다고 사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게 떨어진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러니까 미국장이 반등이 나오면 5,000원, 15,000원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냥 6만 원에 쫓아가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뭐 6만 3,000원 최고점에 사도 돼요. 미국장이 반등 나오면. 이 얘기 무슨 얘기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가격을 예, 보지 예. 말고 미국 시장과 일본 시장이 반등을 주기 시작하게 되면 그때서는 지금 가격에서 사면 된다. 근데 미국 시장과 일본 시장이 빠질 때에서는 싸다고 뭐 5만 원이든 4만 5천원이든 사지 말고 기다리시라는 얘기입니다. 더 싸질 수 있기 때문에. 무슨 얘기인지 아셨죠? 예. 네, 잘 연락 알았습니다. 도와드렸습니다. 네, 종목 자체는 잘 선택하신 것 같은데 지금 매수 자리가 좀 아쉽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손절하실 필요도 없고 미증시, 일본 증시가 어떻게 반등을 주는지 그 타이밍 노려서 추가 매수 타이밍 잡아보는 것도 좋겠다라고 이야기 짚어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 또 만나볼 텐데요. 다음도 전화 연결되어 있고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예, 세토피아고요. 네. 2,900원에 20%입니다. 네, 2,900원 매수가에 20% 비중이고 세토피아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 종가를 보니까 1,472원이고 오늘 장에서 너무 많이 밀려나서 좀 놀라셨을 것 같아요. 자, 세토피아 2,900원 매수가이시거든요. 저희가 좀 전략을 어떻게 잡아봐야 될까요? 자, 일단은 보겠습니다. 무슨 기사가 있나 제가 한번 봤는데 뭐 기사가 딱히 나온 건 없네요. 네, 예. 혹시 뭐 장 끝나고 무슨 뭐 공시라든지 뭐 빠진 이유에 대해서 설명한 게 있나요? 여기는 뉴스에는 없어서. 그러니까 저도 이게 몇 달 됐는데 네. 오늘 보니까 뭐 기업 설명회 개최한다는 거랑 그다음에 뭐 그러니까 별거 없죠. 예, 새로 개발한 뭐 금속 그거 뭐 시연회 한다는 그런 오히려 나쁜 소식이 아니라 뭐 그런 소식인데도 어떻게 이렇게 빠지더라고요. 일단 뭐 블록들이 있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장중에 빠진 거죠 결국은. 예, 예, 예. 거래가 일단 차트 모양은 안 좋아요. 자, 차트 한번 볼게요. 차트 모양은 상당히 좀 불량해 보이는데 2,900원, 2,900원에서 지금 손실은 오늘 엄청 빠져가지고 손실이 엄청 크네요. 49%가 넘어가는 수준인데 뭐 어쩔 수 없네요. 그렇죠? 이거는 뭐 손절하기는 이미 늦었고 그리고 지금 전저점까지 내려와 있는 상황에서 뭐 특별한 이유도 없고 설마 뭐 추가 매수를 질문하려고 질문 주신 건 아니겠고 그렇죠? 그러니까 추가 매수를 해야 되는 것도 너무 이제 그걸 만약에 질문하신 거라면 하면 안 됩니다. 추가 매수는. 일단은 차트 모양이 너무 안 좋아. 거래에 실리면서 지금 확 그러니까 지금 기타 법인에서 엄청 팔았는데 그러니까 우리 이제 개인 투자자들의 입장에서는 물론 전문가 입장에서 마찬가지예요. 뭔가 안 좋은 얘기를 먼저 안다. 그러면 철컹철컹 끌려갑니다. 그 회사의 내용을 미리 안 상태에서 매매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에요. 그래서 공시가 나오기 전에 미리 안다? 그러면 철컹철컹 끌려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회사는 본인들은 알고는 있겠죠. 그렇죠? 뭔가 안 좋은 게 있다면 뭔가 알 텐데 아마 그 드러나지는 않았을 거고 아마 눈치챈 애가 뭔가 팔지 않았나. 왜냐면 지금 회사가 적자인데 이게 이제 히토리로 움직였던 부분들인데 갑자기 저점이 깨지면서 대량 매도가 나왔다. 일단 추가 매수는 굉장히 좀 보류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뭔가 악재가 있으면 그게 나오기 때까지는 좀 기다려 보셔요. 나오게 되면은 이제 악재는 소멸되거든요. 예. 근데 이제 뭐 이게 고점에서 만약에 이 악재가 여기서 시작이 됐다. 5,000원에 샀는데 만약에 이게 확 빠져가지고 뭐 4,000원 됐는데 어떡합니까 물어보면 저는 그 빠질 자리가 크기 때문에 그때서는 제가 손절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건 지금 뭐 바닥에서 지금 이러고 있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추가 매수만 안 되고 이건 일단 버텨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만 또 여쭤볼게요. 네. 이게 이제 뭐 하도 말들이 많으니까 그렇죠. 말들이 많게 생겼죠. 예, 이게 뭐 상태가 되는 조건인지. 상패가 지금 뭐 며칠 전에 지난주인가요? 이제 정부에서 적자인 회사들 뭐 상패를 시켜가지고 뭐 이렇게 하겠다 그러는데 그 뭐 밸류업 과정에서 그렇게 하겠다라 그러면 얘는 실려갈 가능성이 높아지죠. 근데 저는 그거 쉽지 않다고 보는 게 그렇게 되면 상패될 종목이 너무 많아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매출은 잘 나오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뭐 이게 이익 자체가 좀 적더라도 그러지. 그러니까 그게 웃긴 거예요. 매출은 많이 늘었어요. 예, 매출은 진짜 매출은 지금 2020년도에 2020년도에 82억 하던 애가 지금 1,100억, 그다음에 작년에 1,000억 했는데 예. 적자가 도대체 매출을 이렇게 갖고 이렇게 적자를 늘리는지 모르겠네. 그러니까 저희도 저도 이거는 글쎄요. 이거는 좀 신기하네요. 매출은 늘었는데 적자가 더 늘었다는 얘기는 뭐 제품을 아니면 무슨 뭐 이런 거죠. 뭐 떡볶이를 재료를 1,000원에 사서 1,010원에 팔면 10원씩 계속 벌잖아요. 근데 그거를 900원에 팔면 계속 100원씩 적자죠. 그러니까 팔면 팔수록 적자. 그러니까 뭔가 얘들이 좀 뭔가를 잘못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은 좀 회사가 굴러가는 걸 봐서는 확실히 이건 좋은 부분 아니에요. 뭐 이거를 나중에서 타개할 수 있는 얘네들 자신감이 있어서 지금 당장 적자가 나더라도 매출을 많이 올려서 뭐 타개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모르겠는데 근데 일단 이게 시가총액이 뭐 그렇게 큰 종목도 아니고 가끔가다 이제 뭐 히토리 움직이거나 아니면은 테마주도 움직일 때 가끔씩 움직이는 거라서 그냥 작전주에 좀 가까워서 일단은 상패 이슈가 그렇죠. 3월 달서부터 좀 조심해야 되는데 이게 손실이 작으면 저는 피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손실이 크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걸 좀 조심하라고 그냥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요. 손실이 작으면 원래 3월 셋째 주부터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3월 셋째 주부터 4월 첫째 주, 둘째 주 요때 넘어가면 그때서부터 이제 거래 정지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요런 부분들에서 얘네들이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가능성이 없지 않습니다. 높다고 얘기하면 너무 놀라실 것 같고 이거 몰라요. 그거는 모르는 거지만 이제 상패 시즌이 이제 다가왔기 때문에 추가 매수는 하지 말고 조금 기다려보자. 뭔가 악재가 나와서 다시 오를 수도 있잖아요. 어쨌든 상황이 좋아 보이진 않으니까 또 걱정이 되시면 또 일주일에 한 번씩 제가 또 오면 또 계속 점검을 받아보세요. 일단 지금 상황은 좋아 보이진 않아요. 그냥 기다렸다 그러면은 뭐 이런 말을 먹었으면 매수가까지는 어떻게 뭐 일단은 상패 시즌인 4월이 끝나게 되면은 그러면은 이제 반등을 줄 거예요. 근데 그걸 일단 넘어가는 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일단 그까지는 한번 기다려보자는 얘기죠. 중요한 건 이제 상태만 안 되면은 충분히 올라올 수 있는. 그렇죠. 상패가 안 되면 올라올 수 있는데 도대체 얘네들이 뭐 때문에 이렇게 급락이 나오는 거지. 아마 감사 시즌 앞두고 떨어지는 거 보니까 약간 느낌은 조금 있지만 모르겠어요. 좀 더 기다려봐야 돼 이거는. 일단 그것만 넘기면은 그래도 반등은 좀 나올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도와드렸습니다. 네, 이정수 전문가님께서 정말로 꼼꼼하게 지금 종목 상담 진행을 해주고 계신데요. 이런 종목 이야기뿐만 아니라 시장 이야기도 이렇게 꼼꼼하게 좀 들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톡방 활짝 열려 있으니까 입장하시고 장중에 실시간으로 시장 이야기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자 받는 번호 샵 0082번으로 이정수 이름 석자 적어서 보내주셔도 되고요. 하단에 나오고 있는 이 QR코드 스캔하시면 바로 입장도 가능하니까 들어오셔서 이 방송 시간이 아닌 장중에 시장 이야기 나눠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 또 만나볼 텐데요. 다음도 전화 연결되어 있고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네, 나레나노텍이요. 나레나노텍 매수가랑 비중은 어떻게 되실까요? 네, 8,950원에 10%요. 8,950원에 10% 비중. 자, 장중에 또 되게 많이 올라왔었습니다. 건조 2차 전지 관련해서 호재가 나와서 장중에 좀 강하게 움직이다 보니까 이제 좀 매수가까지 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실까요, 전문가님?
그래 한번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정수 전문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거 저 오늘 올라온 걸 못 봐가지고. 못 보셨어요? 예. 뭐 어차피 오늘 봤었어도 수익은 아니었었어요. 그렇죠? 예, 근데 하도 지겨워서 뺄라 그랬어. 안 그래도 제가 그거 봤으면 뺐을 것 여쭤보려고 같아. 그랬어요. 안 그래도 지금 네. 이거 갖고 계신 게 지금 1년 넘으신 것 같기도 하고 훨씬 예. 더 되시나요? 추가 매수 막 했으면 더 됐을 수도 있는데. 추가 좀 했어요. 하셨었는데 어쨌든 그러면 1년 안 됐나요? 거의 됐죠. 거의 됐죠. 예, 자, 그러면 이제 지겹다 하셨단 말이에요. 예, 자, 일단은 욕심을 내면은 더 큰 수익이 날 수도 있겠는데 예. 지겹잖아요, 그렇죠? 그럼 수익 내면 네. 파실 거죠? 또 욕심 나세요? 얼마에 일전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욕심 나세요? 욕심이 안 나세요? 나요. 욕심 나요? 많이 기다려서, 예. 그럼 다시 떨어지면 어떡하죠? 잘 결정하세요. 제가 상담을 두 가지를 할 수가 있어요. 네. 자, 다시 떨어져도 괜찮다. 나는 더 먹겠다. 이게 있고 아니다. 네. 아유 지겹다. 나는 수익만 나면 된다. 어떤 겁니까? 그럼 반만 팔으면 되죠. 많은 그래요. 거예요. 그러면 10%, 반만 합시다. 그러면. 10%가 많은 거예요. 예. 그래요. 그러면 왜냐면 지금 차트가 바닥에 있어서 수익은 나긴 하겠는데 좀 더 봐야 돼요. 일단은 감사 시즌 지나고 나서부터 해서 이런 이제 잡주들이 또 움직일 수도 있으니까. 예. 일단 수익이 나면 절반은 파세요. 그러면 그래서 9,000원 네네. 넘어가면 절반은 파시고 뭐 넘어가는 얼마요? 거는 오래 걸리지는 않을 것 같아요. 9,000원 9,000원 넘어가는 거. 넘어가면요? 네. 아우, 예. 아유. 절반만 파시고 나머지들은 네. 10,000원 넘어갈 때 다시 전화 주세요. 얼마나 한참 걸려요? 아니 이 차 여기서 한 번만 가면 되는데요. 뭐 이제 한 번? 아유. 한 번만 가면 9,000원이고 두 번만 가면 이제 10,000원이니까. 지금 7,300원이에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네. 차트가 거리가 실렸고 여기도 보면은 3월 달에 이렇게 한 번 쭉 갔잖아요. 그러니까 예. 여기에서는 이제 한 달, 두 달 그렇게 오래 걸릴 것 같지는 않아요. 뭐 9,000원, 10,000원 가는 게. 이게 엄청 많이 물린 거라, 이게 10%에도 많이 물린 거라. 자, 그래서 어쨌든 간에 욕심을 내고 싶기도 하고 지겹기도 하고 해서 절반 매도 말씀드린 반만 거예요. 잘라야지. 예. 반만 팔고 네. 이거보다 더 똘똘한 종목으로 교체하는 방법도 있으니까. 그렇죠? 네. 네, 이렇게 일단 보유 예, 말씀드리도록 감사합니다. 하겠습니다. 아우, 너무 좋아요. 네. 네, 우선은 9,000원까지 온다 싶으면 그때는 절반을 수익 실현하시고요. 그다음 10,000원 부근까지 올라온다 싶으면 그때는 다시 한번 상담 남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종목 상담뿐만 아니라 나는 시황을 장중에 매일매일 자세하게 들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톡방 안으로 입장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요. 큰 화면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죠. 네, 저희 계속해서 다음 상담 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연결되어 있고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수고 많이 하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 예. 궁금하실까요? 예, APR APR 매수가랑 예. 비중 어떻게 되실까요? 26만 4,500원에 20%요. 26만 4,500원 매수가 20% 비중인데 오늘 종가가 25만 500원입니다. 상장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이후에 좀 계속해서 밀려나고 있다 보니까 고민되실 것 같아요. 자, 이 예, 종목 예. 저희가 어떻게 전략 세워봐야 될까요? 자,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정수 전문가입니다. 예, 아이고 반갑습니다. 걱정이 많이 되네요. 아닌가 아니라. 근데 이거 신규 상장주인데 어떻게 하다 이거 고르셨나요? 좀 더 간다 해서 옆에 사람들 말 듣고요. 뭐 도대체 어디가 더 간다 그랬죠? 계속 떨어지기만 했는데? 더 갈 거라고 해서요. 간다 그래서? 예, 말 듣고 살았더니 이렇게 됐네요. 그래요. 이거 일단은 섹터를 보니까 뭐 화장품주인지 자 잠깐 내용을 보니까 이건 뭐 화장품 전문 케어의 한계를 충족시킨 뭐 어쩌고저쩌고 돼 있는데 도대체 이게 무슨 회사인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뷰티, 테크 뭐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일단 차트가 좀 별로예요.
차트가 좀 별로인데 이제 다행히도 손실이 크진 않아요. 예. 손실이 한 4% 정도나 있는데 이제 차트만 분석을 해보자면 원래 신규 상장주가 참 까다롭습니다. 뭐가 까다롭냐면 이게 지금 파란색으로 계속 파란색 이게 아니고 빨간색 하면서 계속 올라가는 모양. 예를 들어서 뭐 지금 최근에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흔들었다가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생긴 게 신규 상장주는 이렇게 생겨야 돼요. 이런 식으로 생겨야 매매하기가 까다롭지가 않고 알아서 수익을 내주는데 한번 이렇게 떨어지기 시작하게 되면은 뭐 답도 없어요. 바닥이 어딘지 몰라요. 그렇죠. 그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신규주들은 한번 떨어지면 지금 다행히도 마이너스 40%가 아니라서 다행인데 이런 예. 식으로 떨어지면 마이너스 40% 떨어져도 바닥이 어딘지도 모르고 계속 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저는 그래서 이 신규주 지금 손실이 4%밖에 안 된다라 그러면 깔끔하게 내일 조금만 반등도 그냥 던져버리든가 아니면 내일 안 움직이면 바로 손절하든가. 그래서 손실 4% 오면은 그게 큰 건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그리고 예. 지금 IT주들이 고맙게도 지금 조정받고 있는데 지금 유럽 시장도 빠지고 있고 미국 시장도 지금 별로 이렇게 신통하지가 않고 일본 시장 오늘 빠졌고 그러면 차라리 얘를 현금화를 했으면은 손실 4% 뭐 5% 내서 손절해 놓고 기다리고 있다 보면 좋은 IT주들이 하루 이틀 뭐 재수 좋으면은 뭐 일주일 내내 빠지면서 종목이 싸게 내려오거든요. 예. 그럼 IT를 사면은 여기서 깨먹은 거 2배는 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렵게 하지 말고 내일 그냥 깔끔하게 얘는 손절을 하고 IT주를 지금 당장 사지 말고 미국 시장을 보면서 왜냐면 지금 유럽 시장 빠지는 거 보니까 오늘 미국 시장 또 빠질 수 있거든요. 그럼 우리나라 예. 내일 IT주 또 빠질 수 있어요. 그럼 빠진다고 막 사지 말고 그렇지. IT주 뭐 어느 종목 말입니까? IT주 뭐. IT가 뭐 한둘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 아침 방송에서 제가 그것들을 얘기를 해주니까 아침에 예. 뭐 표육 종목을 주면 그걸 하든가 아니면 불기둥 레이더 방송에서 얘기를 하면 근데 지금 타이밍이 아직은 안 됐다는 얘기예요. 좀 더 예, 기다리고 예. 그러니까 내가 손절해 놓고 현금으로 기다려 놓고면 알아서 IT주들이 재수 좋으면 일주일 내내 빠질 수 있단 말이죠. 예. 예를 들어서 지금 IT주들이 여기서 한 10%만 더 빠져도 이거 손실 이 정도 난 상태에서 더 빠져 있는 IT주들을 들어가서 거기서 먹고 나오면 되니까 그리고 손실이 크지 않아서 다행이네요. 그래서 내일 그냥 예, 잘라버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IT주들 살 수 있도록 예, 기다리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손실폭이 지금 너무 크지 않을 때 정리하면서 좀 더 활발하게 움직여줄 수 있는 IT 섹터에서 종목을 좀 교체를 해보는 게 좋겠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 또 만나볼 텐데요. 다음도 전화 연결되어 있고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두산 로보틱스요. 두산 로보틱스 매수가랑 비중은 어떻게 되실까요? 78,400원에 60%요. 78,400원에 60%, 우선 오늘 89,000원 이렇게 종가가 형성이 되어 있거든요. 자, 60% 비중이세요. 어떻게 해야 좀 더 수익을 더 크게 확대해 볼 수 있을까요, 전문가님?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이종정모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잘 배우고 있습니다. 네, 자 지금 두산그룹주들이 요즘에 강해요. 두산 에너빌리티도 강하고 두산도 강하고 그래서 두산그룹주들이 좋은데 두산 뭐 테스나도 강해요 지금. 일단은 두산그룹주들이 싹 다 강한 상태의 느낌도 있고 그다음에 로봇 관련주들이 그동안 못 움직였는데 또 인공지능 또 이슈 또 나와서 또 움직이려고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일단 매수 가격은 일단 안정적이니까 비중이 좀 많긴 한데요. 10만 원 자본금이 전까지는 그리 많지 않아서요. 뭐라고요? 자본금이 그리 많지는 아. 않아서요. 뭐 그건 뭐 어쩔 수 없죠. 일단은 들어간 자금의 이제 비중이 높으니까 항상 거기에 맞춰서 하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비중이 60%니까 일단은 10만 원 근처에서 항상 저항대에서 걸리니까 거기서는 비중을 좀 줄일 필요는 있고요. 네. 근데 지금 차트가 나쁘지 않아요. 이중바닥형을 그려놓고 움직이고 있어서 10만 원 돌파하고 뭐 신고점 돌파도 가능성은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너무 좋을 때의 상황인 거고 중간에 10만 원에서 꺾여서 다시 떨어질 것도 생각을 해야 되니까 비중만 조절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나쁠 게 없습니다. 근데 정고점 돌파도 했고 거래도 실리고 있으니까 일단 10만 원까지는 보유하셔도 되겠다 말씀을 드리도록 그러면 하겠습니다. 10만 원부터 분할 매도하면 되나요? 그러니까 그 자리가 저항대니까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하냐면 10만 원 전에서 약하다 싶으면 미리 팔아요. 근데 10만 원 부근에서 뭐 빠질 생각도 안 하고 그냥 뭐 치고 날아가면은 굳이 10만 원에서 냅다 팔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시장 네네. 분위기랑 같이 보는 거예요. 만약에 갑자기 미국 시장에서 로봇주들이 다 폭등을 하고 인공지능 폭등을 하고
뭐 로봇주들이 또 꼭 요것만 있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나라에 다른 로봇주들 막 상한가가 있고 막 난리를 치고 있으면 그때서는 10만 원서부터 조금씩 팔아야 되는 거죠. 조절을 하라는 거죠. 근데 지금 오늘 장처럼 시장이 뭐 흐리멍텅하게 움직이고 뭐 유럽 시장이고 뭐 빠지는 것 같고 일부 시장도 뭐 2% 이상 빠지고 근데 얘가 막 10만 원 돌파는 안 했는데 거기서 막 9만 8천 원 왔다 갔다 거려요. 그러면 거기서 왕창 파는 거죠. 그럼 시장 안전하게 1차는 9만 8천 원 보면 될까요? 아니, 그러니까 시장을 보면서, 그러니까 10만 원이 저항대인데 시장의 흐름이 강하면, 특히 이 섹터의 흐름이 이쪽이 강하면 10만 원을 넘으면서부터 분할 매도하시는 게 좋다라는 얘기고, 시장도 약하고 이쪽 섹터도 안 움직이고 그러면은 9만 8천 원이 아니고 9만 5천 원서부터 팔아도 된다는 얘기예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조절을 잘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네, 우리 이정수 전문가님 지금 종목 상담 진행 중에 있는데요. 이정수 전문가님의 이 시장 관련한 이야기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 톡방 열려 있으니까 입장하시고 장중에 실시간으로 시장 이야기 나눠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문자 받는 번호 샵 0082번으로 이정수 이름 석자 적어서 보내주셔도 되고요. 하단에 나오고 있는 QR코드 스캔하시면 바로 입장도 가능하니까 들어오셔서 장중에 실시간으로 소통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 만나볼 텐데요. 다음 문자 상담 들어와 있고요. 롯데 에너지 머티리얼즈를 주셨어요. 55,200원 매수가의 20% 비중인데 매수한 지 오래됐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렇게 문자가 들어와 있어요. 오늘 종가를 보니까 37,900원입니다. 좀 오래되셨대요. 저희가 어떻게 전략을 세워봐야 될까요, 전문가님? 자, 이게 이제 차트를 보면은 똑같은 전고체인데도 불구하고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이라는 애가 있고요. 그다음에 롯데 에너지, 얘가 아마 이름 바뀌었을 거예요. 뭐 그래요. 하여튼간 그거 뭐 찾아보는 거는 나중에 찾아보시면 되고, 이게 차트를 보면은 이렇게 빠지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런 애들이 좀 오래 걸려요. 자,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 이거 보면은 얘는 가지 말라 그래도 지가 알아서 올라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강한 애들은 잘 가는데 이게 개인 투자자들이 덤벼 붙나 안 붙나 이거에 좀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요즘에 보면. 그래서 가는 종목들은 개인 투자자 자꾸 매도를 합니다. 근데 개인들이 이미 올라타 있거나 계속 떨어지는 종목들, 그러니까 지금 대표적인 게 이마트 같은 경우, 이마트 신세계, 아주 개인 투자자들이 아주 게시판 가면 엄청나게 욕을 합니다. 이 종목에 대해서. 왜냐하면 이해가 되잖아요. 뭐 이게 하루 이틀이에요. 뭐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뭐 뉴스 기사만 보더라도 뭐 신세계 뭐 난리예요, 이쪽은. 그러니까 이렇게 오랜 시간을 빠지면, 근데 그렇게 보면은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들고 있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얘도 마찬가지예요. 오랜 시간 동안 떨어져 있으니까 개인 투자자들이 이미 손절할 사람은 손절했지만 물타기를 해서 많이 갖고 있는, 이거 봐봐요. 이 개인 투자자들이 2023년도서부터 물량들을 계속 늘려오면서 지금 개인들이 이만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무거운 거죠. 시간이 좀 오래 걸립니다. 자, 그런데 그렇다 그래서 손절하라는 얘기는 아니고 시간과의 싸움을 하세요. 이제 불과 2년 싸웠어요. 제가 볼 때는 2년 더 싸워야 돼요. 최소 2년은 더 싸우면 그럼 5만 원 못 가겠습니까? 뭐 더 떨어지면 어쩌요? 어쨌든 올라가면 되지. 그래서 이거는 시간과의 싸움을 가져가면, 그러니까 포기할 사람들은 포기하고 떨어질 사람은 떨어지게 돼요. 그럼 나중에 올라갑니다. 시간과의 싸움. 그러니까 힘들죠. 당연히 힘들겠지만 그거 각오 없이 하락하는 종목을 건드리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시간이 좀 필요하다. 저는 포기하지 말고 일단 올해만 좀 참아보면 5만 원까지는 가능해 보입니다. 5만 5천 원은 모르겠어요. 일단 5만 원까지는 올해 올라갈 수 있어 보이니까 추가 매수 말고 보유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종목 상담 진행해 봤고요. 오늘 상담 연결이 안 됐다 하시는 분들은 내일도 우리 이정수 전문가님 나와주시니까 내일 방송 시간 또 다시 한번 노려서 상담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 방송 시간 1시간 너무 아쉽다 하시는 분들 아래 노란 톡방 안으로 입장하시면 이 방송 시간이 아닌 장중에도 소통해 보실 수 있으니까 들어오시고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는 오늘 방송의 핵심 내용 저희가 정리해 봤으니까요. 화면 통해서 내용 만나보시죠. 네, 배트맨 2부 핵심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정을 보였던 SK하이닉스, 우리 이정수 전문가님께서는 현재 43%대 수익을 보고 계시고요. HPSP는 글로벌 증시가 반등을 준다 싶으면 그때는 추가 매수를 통해서 단가를 낮춰보자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신규 상장했었던 APR은 손실이 크지 않을 때 종목 교체가 필요해 보인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네, 배트맨 2부에서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이고요. 오늘도 저희 방송 알차게 채워주신 우리 이종수 전문가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저희 서울경제TV는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상담 접수 시에 접수된 개인정보는 동의 없이 사용되지 않는다는 점 안내해 드리겠고요. 또 참고로 금일본 방송에서 제공했던 정보들은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이지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이고요. 오늘도 저희 방송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